내 아이가 탐구 역량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운영하는 이런 부지런함 이런 걸 장착하려고 하면 우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지킬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이가 14살, 15살이 되기 전에 그거를 좀 연습을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입시적으로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KNS 컨설턴트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대 트랙으로서의 탑 전사고 외대국어를 준비하는 초등 부모님의 주요 교과 서포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그리고 사회교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배를 해줘야 되죠. 수학이나 영어는 여러분 좀 미리 자리를 잡으시도록 애를 쓰시는 게 좋겠다 추천드립니다. 예스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교육적으로. 그리고 과학은 뭐니 싫어하는 파트가 없게끔 그거를 유념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능까지 통합과학이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국어는 아직까지 읽고 쓰고를 즐겨 한다. 그러면은 좋은 사인이죠. 그죠? 그 정도면 그린라이트죠. 조금씩 글 읽는 길이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글쓰기에서도 우선 비문을 좀 잡으시고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수학, 사교육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영어하고 수학을 학원을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고르시는데, 제가 볼 때 영어는 검증된 시스템, 대규모의 선배들이 권해주는 보내시는 거를 크게 의심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수학은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 이 표현이 좀 뻔한 표현입니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내용을 선행을 좀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고등학교 내용을 들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곧 고등학교 내용을 들어갈 예정으로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고등학교 선행 내용이 나가게 되면 조심해서 고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느냐, 그 학원의 꼭 품질과 또 좀 상관없이 그런 게 내 아이가 맞는 학원이에요. 오답을 어떻게를 대처를 하고 숙제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요거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피디 차근차근 선배들에 비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어요. 좀 더 2028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기운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스피디하다 싶으시면 어느 정도 시기에서 적당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죠. 중고등에 선행할 때 그때의 공부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 요거에 대해 초점 맞춰서 아이를 관찰해 주시고요. 서술훈련 중요 양치기의 맷집. 이것도 아직까지는 아이가 서술 쓰지 않고 문제 푸는 거를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죠. 고집 부리는 아이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 공부 방법이 중요하죠. 영어 지역 간의 격차가 크죠. 내신 1등급을 해야 되는 수준의 영어와 수능 A를 해야 되는 영어의 격차가. 근데 여러분 영어가 작년에 논킬러 수능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극한을 찍었어요. 지난 6평 때 고3 6월 모의고사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한 6월 모의고사에서 90점 넘긴 그 A 등급이 2%가 채 안 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는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 내신을 노리는 영어와 수능을 빨리 꿰차는 중학교 3학년 이전에 또는 목표를 욕심을 내자면 중2 말 전에 수능 수준을 꿰차는 영어를 둘 다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교재와 시스템이 짱짱한 학원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특히 영어는 여러분이 수능에 있어서 영어를 효자 과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과목이죠. 내신은 10% 벗어나면 2등급을 받습니다만은 수능 A등급은 원점수 기준으로 90점을 넘기면 모두 똑같은 A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이냐고 하면 수학, 과학, 국어는 1등급을 받아야 되죠. A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수능은 그대로 4% 1등급 얄짜 없어요. 수능은 그대로 굉장히 소수점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갈 때도 마찬가지만 수시로 대학을 합격할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 아이 학생부 서류와 함께 최종적으로
수능 최저 요건이 달려 있습니다. 면접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수능 과목마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국어, 수학, 과학 4% 1등급의 관문을 통과하기란 지난한 것입니다. 재수생이 그 높은 점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영어부터 얼른 A 등급, 제일 높은 등급을 꿰차셔야 되겠죠. 그 수능 충족 요건을 채우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의 영어를 재빨리 자리를 잡도록 하자, 중학교 때. 이 얘기가 있는 거죠. 국어는 영어와 대비되는 얘기죠. 어느 시점에 유능하다는 학원에 보내서 꾸준하게 보냈을 때 예비 고1 때 상태가 좋고 수능을 좀 잘 볼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상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죠. 내 아이의 관찰이 일단 중요한 과목입니다. 내 아이의 문해력 역량, 또 문학과 친한 정도, 글 쓸 때의 스타일, 이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조금 긴 글에 노출해보고 이 글에 대한 요지를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거에 욕심을 좀 내시면서 영어만 어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어도 아이들 어휘의 노출을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즐겨 읽고 쓰는 것도 자기가 욕심내고 쓰려고 하고 이런 상태이시면 여러분이 어휘를 얹어주시고 그리고 같은 책을 읽어주시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요런 게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책을 2트랙으로 읽히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내 마음에 딱 들게 이 트랙을 목표하는 학생에게 딱 알맞은 도서의 권장이 6학년 중1 가면 갈수록 딱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학원에 보냈을 때도. 어떻게 책을 2트랙으로 선정을 하냐면 우리 아이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책, 문학적이겠죠, 책이 아무래도. 그런 책이랑 그리고 내 아이 좀 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과학적인, 수학적인 역량을, 배경식을 키울 수 있고 또한 역사, 한국사, 이쪽으로 배경지식과 친하게 만드는 이런 책들을 또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실험하는데 노출하는 방법도 학습지도 있고, 교구 이런 것도 또 있고, 또 3시간을 내리 공부만 시키고 막 숙제도 많이 내주고, 어린 때도 이런 학원도 있고,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 수준도 요 일대, 강남 일대 학원이라고 하면 이 연령 학생들의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선생님 역량이 부족한 선생님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이 까다로울 필요가 없어요. 위에 2개 과목에 비해서. 흥미 노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골고루 흥미를 갖게끔 요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직 사회 역사는 예비 고1 때 그때 신경 쓰시면 될 것이고, 도서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별 흥미 없고 보고 싶지 않은 책이시라고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배에 있어서 학기 중과 방학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방학 때, 자, 여름이면 겨울하고 또 달라요. 마지막에 또 제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을 공부시킬 시간 타임 구역, 운동시킬 타임 구역, 책 읽고 얘기 나눌 타임 구역, 딱딱 구역을 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방학 때, 여름방학이면 국어, 영어를, 그죠? 지난 겨울에 문법 특강 보냈던 거. 여기에서 이번 특강을 다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지난 특강 보냈던 거에서 아이가 힘들어했던 거기만 핀포인트하게 문제를 좀 더 풀리고, 좀 더 잘 풀 수 있게 만들고, 요런 거 괜찮죠? 목표를 가지시고. 국어도 중등 어휘를 이번 방학 때 한번 이렇게 본다던가, 딱 양을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수학은 늘 일정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과학은 어떤 방학을 하나 잡으셔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흥미를 늘리시면서 책도 늘리시면서 사교육을 한번 보내보는 요렇게 하셔도 괜찮죠. 늘 꾸준하게 끊임없이 보내야 되는 이렇게 생각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아래 3, 4번 과목은 1, 2번 과목과는 또 다르게 여름방학에 대한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탐구 역량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운영하는 요런 부지런함 이런 걸 장착하려고 하면 우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지킬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이가 14살이 되기 전에 14살, 15살이 되기 전에 그거를 좀 연습을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입시적으로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학이니까 그 다음날 날씨 체크 한번 해서 그 다음날 입을 옷이랑 가방 챙기는 거랑 자기 손으로 싹 하고 자게 하는 겁니다. 완수하고 내일 오전 눈 뜨면 맨 처음 뭘 할 건지 생각을 좀 하고 시간 정해놓고 자는 거예요. 아이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방학 때. 자기들의 변명은 이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사춘기는 원래 그렇다. 호르몬상의 변화로 밤에 잠이 안 온다. 우리가 12시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자기가 정한 목표 시간에 3, 4일 일어나다가 또 한 번, 두 번 막 늦잠 자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아침 목표한 시간을 적어도 2주 이상, 3주 이상 연속을 지켜줘야 그 다음 밤에 일찍 잠이 옵니다. 12시 전에. 시간에 대한 엄수를 실천할 수 없는 학생, 의대 수시 합격 힘듭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죠. 기분이 나쁠 때는 이거 일을 하는데 능률도 안 오르지만 시간 내에 목표하는 거 별거 아닌데 딱 끝이 안 나죠.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죠? 시간은 네모 시간, 세모 시간, 동그라미 시간, 직사각형 시간 딱딱 시간 구역별로 절도 있게 그 시간에 대한 건 마무리 짓고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줘야 되죠. 방금 제가 얘기를 드린 대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기분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시간이 늘어지죠. 이 시간 구역이 이 시간 구역을 침해하죠. 그쵸?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아침 일찍 어딘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서관이면 좋겠죠. 그죠? 그 전날 준비 딱 해놓은 상태로 일어나게끔 하셔서 오전 시간에는 뭘 하자. 시간 구역별로 자기가 절도 있게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방학 때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사춘기에 운동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게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운동 시켜주시고 여름, 겨울에는 실내 운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또한 아이가 좀 듣고 싶어하는 코멘트를 주세요. 여러분 마음과 좀 다르더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입시에 있어서 선배들이 공부시키던 것과 그렇게 많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 내신에서 아이들이 과목 선택한다고 해도 수능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수능의 파워가.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수능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들 듣는 과목들 몰리는 과목에 좀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기 힘들고 이거는 있죠. 이게 내신이 10%가 1등급이 되면 내신 킬러 문제 문항수도 그렇게 많이 배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킬러가 조금 필요하고 중상 난도의 문제가 많겠죠. 10%만 변별하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실수를 해주면 치명타예요. 애들이 차근차근하게 써서 풀 버릇하고 실수 안 됩니다. 농락 안 됩니다. 내가 좀 싫어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뭐 그 과목은 2등급을 받고 안 됩니다. 사회랑 한국사에서도. 요거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고 여러분 오늘 공부 양이 많으셨는데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을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